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제작해서 취직하게 되면은 신제품 개발을 하게 될 거잖아요. 기획부터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 게 연구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또 이게 검토돼서 그걸 회피하거나 또 거기 침해되지 않게끔 만들어야만 나중에 마케팅 할 때 그 안전하게 그 가처분 뭐 가압류 뭐 이런 거 걸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전에 그게 검토가 안 되고서 그냥 마구잡이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은 뭐 그동안의 노력 다 헛수고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획 단계에서 미리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신제품을 기획하는 방법이 또 생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그 법적 검토 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법을 하게 되면 검토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했을 때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도 거꾸로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회사에서 오늘 듣는 이런 용어들이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 정도만 돼도 오늘의 소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은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출석부가 없는데 다 지금 4학년들이에요? 졸업도 있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대학 다닐 때 별에서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적재산권 쪽이 좀 많아요. 그래봤자 특허, 디자인, 상표, 또 부정경쟁 방지법 정도인데, 네. 컨셉이 뭔지 아마 알게 되실 거고, 또, 지금 캠프한 지 얼마나 되셨죠? 4주요? 그러면 적어도 그 커리를 몰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약이 뭔지, 어떤 기준미 시험 방법, 기시법 이런 건 들으셨죠? 그죠? 이게, 약이 신약이 뭔지, 제네릭이 뭔지, 계란시장이 뭔지, 용어 정도 오늘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배울 때는 실제 실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약들이거든요, 각각이요. 우리나라 지금 제도 변화가 아마 금년에 제도 변화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문제 생겼던 발사탄이라는 고혈압 치료제가 있는데 그 제품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의 그동안의 행태를 단순 제네릭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아래쪽으로 더 집중하게끔 하는 그런 법이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가 지금 덜 확정돼가지고 오늘 확정됐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취지는 진짜 연구하는 회사, 연구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제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게 한 7월 초에 발표가 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는 4월 달에 발표 났고 거기에 대한 구체화된 게 또 7월 초에 또 발표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약계가 워낙 반발을 해가지고 시어처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건 추가적으로 답변하겠다라고 지금 뒤로 밀어놓긴 했는데, 그게 시어처 발표대로 확정돼 버리면은 아마
어떤 제어의 어떤 판도도 많이 바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나중에 실무하실 때 그 각각 회사들 모양이 어떤 쪽으로 추구할 건지 아마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제가 어떤 약사제도 변화라든가 그랬던 여파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몇 분이에요 여기? 오늘 아무것도 안 주셨네. 지금 여기 대를 다 앉으신 거죠? 아니에요? 자유롭게.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게 그냥 없이 해도 다 들리죠? 뒤에 보시면은 네, 오늘 크게는 신제품이 뭔지, 그러니까 신약, 계량시약, 그리고 그 전이력이 뭔지 그거 하고 약사제도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가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법적 보호 방법에서 특허, 디자인, 상표, 부정행상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우선 요약하면은 이게 아닌가? 신약이 뭔지, 제너릭이 뭔지, 계량시약이 뭔지인데, 실제 신약은 제품 개발과 관련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안전성, 유효성 자료하고 품질과 관련된 거. 근데 그에 반해서 제너릭은 안전성, 유효성 자료 이게 임상이잖아요. 이게 전혀 없이 품질만 맞추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쉽게 그냥. 지금 아마 거리가 학교 내에서 배우시는 게 품질과 관련된 걸 많이 실험하시고 그러시죠, 지금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은 원료가 똑같고 품질을 동일하면 안유자료 없이, 임상자료 없이 허가 내주겠다. 왜? 똑같은 성분 확인되면 그 똑같은 성분이 혈중에 오리지널 대조약과 동일 수준이 들어갔다. 그럼 결과는, 효과는 동일할 것이다라고 추정해 주는 거죠. 실제 돈은 다, 안전성 유효성 자료 여기에서 돈은 다 들어가는데,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몇백억씩 들어가거든요. 천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다 오리지널 거를 가지고 원용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게 제너릭이고요. 계량시약은 기본적인 품질은 다 똑같아요. 품질은 다 해야 되는데, 계량시약은 기존 것과 오리지널과 일정 부분에선 달라요. 오리지널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큼 달라지는 부분, 틈새인데 진짜 조그만 그 미세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오리지널하고 동일하진 않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약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전한지 또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임상을 해야 돼요. 근데 오리지널만큼은 다 안 해요. 일부 면제받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계량시약이고, 이 부분이 저희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던 게 계량시약 위주로 다 제품을 개발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정부 정책하고도 맞기도 하고요. 예, 우선 신약이요. 신약에서 이것부터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나머지 제너릭 약품이 뭔지, 계량시약이 뭔지 의미를 알게 되니까, 예, 여기는 통상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안전성, 유효성. 안전성이 세이프티잖아요. 신약을 개발할 때도 다 새로운 물질 가지고 하는데, 새로운 물질은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이 합성이었고, 물론 뭐 요새 바이오 신약도 있지만, 그 세상에 전혀 없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론 천연물 같은 경우는 추출해낸 거니까 세상 기준에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도 신약이긴 한데, 그걸 규명해낸 건 또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안전한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비임상이 뭐예요? 누구한테 투여하는 거예요? 그 동물이죠? 예. 동물한테 먼저 투여를 해서, 이게 안전한지 사람이 먹었을 때, 또 동물한테 얼마큼 먹었을 때 안전한지. 그 동물한테 체질량부터 해갖고 체구량 죽을 때까지 먹여요. 그래서 안전한 어떤 범주를 구하는 거고, 가령 우리 비극견이라 가지고 개한테 착한 개예요. 비극견이 되게 말 잘 듣는, 그나마, 응? 그 사람이 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이 비극견한테 먹이는데 이게 용량별로 다 먹인 다음에 최고 용량, 최저 용량 해서 나중에 이 동물한테도 안전한 용량을 구하고, 근데 동물은 개가는 한 몇 킬로 되겠어요, 몸무게가. 마우스한테도 먹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몸무게 차이가 나잖아요, 사람하고는요. 그 몸무게 곱하기 하면 그 사람한테 또 안전한 영역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요. 가령 10kg인 개한테 5mm 먹였을 때, 죽었어. 절반 2.5mm니까 그래도 안전해. 2.5에 사람이 한 보통 60kg 이상 되잖아요. 그럼 6배잖아요. 얼마야? 15mg 먹었을 때 안전할 거잖아요. 추정이 돼, 추정,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력 부분 성과였지만, 실제 이게 독성 있는 없는지에 대한 것도 쫙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약에 대해서는 비임상 요거만에 대해서도 몇백억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동물 임상 한다 해가지고 몇 억이면 될 것 같지? 아니요. 몇십억, 몇백억 들어요. 그리고 또 신약하는 회사들이 이거 국내에서 할 것 같아요. 국내 하는 기관은 이제 GLP 기관이라고 하는데, 굿 레버러터리 프랙티스 해가지고 그 GLP 기준에 따라서 하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국내 CRO한테는 잘 안 맡겨요. 왜? 수출해야 되니까.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회사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큰 회사란 뭐야?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외부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 비싸요. 그래야만 그 자료 가지고 나중에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으니까. 국내 자료 가지고 해외에서 다국적 회사들이 잘 인정 안 해주거든요. 예. 이 종류에서는 그 다음 편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안전성 확보되면 무조건 저희가 용어를 쓸 때 안유자료로 가지 유한자료로 안 하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효과는 나중 얘기예요. 안전한 약이 최고의 약이에요. 첫 번째. 효과는 좀 적어도 돼요. 진짜 효과가 좋은데, 이 약 먹으면 100명 중에 1명은 꼭 죽더라? 그 약은 허가가 안 돼요. 약은 무조건 첫 번째가 안전이, 세이프티가 퍼스트예요. 그래서 독성을 다 하고 났을 때 이제 임상이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적용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이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피험자 대상 수예요.
동물 실험에서 아무리 안전해도 사람한테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원수를 적게 하는 거고요. 한 뭐 30에서 50명 정도? 임상에서 나중에 재능에서 나오는 그 생동수험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정도 수를만 해요. 그래서 PK를 보는 거죠, 일상에서. PK는 이제 그 사람한테 투여했을 때 그 얼만큼 투여되고 또 몇 시간 내에 얼만큼 투여되고 계속 그 사람 피를 뽑아가지고 혈중 농도를 계속 보는 거예요, 약물 변화량을. 혹시 병원 가가지고 뭐 나로 타러 가는 그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생동성 시험 한번 해본 사람 있어요? 가장 비싼 아르바이트인데 이게. 아무도 없어요? 원래 방학 때 이거 많이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그 일주일 내내 그냥 그 TV나 보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저때 이제 술 담배 하면 안 되니까 딱 가둬 놓거든, 병원에. 거기서 공부해요. 막 TV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대신에 피는 뽑아야 되니까 주기적으로 피는 뽑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르바이트는 최고 아르바이트인데 이게 그런 걸 하는 게 일상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식용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서 공부도 하고 뭐 나중에 복합자 같은 경우는 DDI라고 해가지고 드러그 인터랙션, 즉 약물 상호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일상의 종류에는 어떤 공이 피를 뽑아서 이게 상호 약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약의 PK를 보는 게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럼 임상 이상은 쉽게 그냥 뭐 2A, 2B 나누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약물 용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용량이 어디인지 안전하면서 사람한테 그 효과가 가장 좋은 그 용량이 얼마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가 임상 이상이에요. 물론 피험자 수는 더 많아지죠. 그래서 보통 임상 이상에서 성공하면 3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처음부터 3상하면은 이게 얼마 용량으로 사람한테 투여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상에서 그 용량을 결정한 다음에 3상에서 피험자를 뭐 약물마다 틀리겠지만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단계는 3상이죠. 그러니까 왜? 피험자 때문에. 그리고 보통 1일 3상만 하시죠. 4상도 있어요. 이 4상이라는 개념도 똑같아요. 계속 피험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3상까지는 병원에서 피험자를 모집해서 하지만 대신 4상은 조건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조건부 판매하면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보고하게끔 해요. 일반인 뭐 임상은 아까 3상은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판매하면 이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한테 판매될 거잖아요, 약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PMS라는 제도가 있는데 4년 또는 6년 우리나라에서는요. 나라마다 조금씩 기간 틀려요. 이 기간 동안 부작용 보고 의무를 줘요. 대신 혜택도 주죠. 그 기간 동안 제3자들한테는 제네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오히려 보호 방법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임상 4상을 해서 진짜 안전하네 했을 때 그게 최종 허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허가는 뭐 3상 끝나면 허가 되지만
그 판매하면서 부정 보고를 받는 게 그게 최종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료들 다 있어야 해외 수출도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벤처들은 보통 비임상 요자료만 가지고 다 수출하잖아요. 요새요. 실제 임상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요. 그러면서 이 품질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돼요. 품질이 뭔지 알죠? 원료에 대한 것과 완제에 대한 것과 생산 과정에 대한 것 다 그 퀄리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하고 의약품하고 기본적으로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물론 앞에서 안유 자료도 있지만 품질 측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식품은 그 어제 먹은 거 오늘 먹은 게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조금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게 사람한테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의약품은 어제 먹은 것과 오늘 먹은 게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뭐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제 4주 지났으면 항상 세밀하게 해서 이게 항상 일정한 똑같은 품질의 약이 나오는지 그거를 계속 검토를 하고 QC를 하는 거죠. 용량의 1mm 차이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치료되고 그 중에 1명만 죽으면 그 약은 한껏 취소된다니까요. 99명 아무리 치료가 잘 돼도. 식품은 그럴 일 없잖아요, 거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실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수출 못하는 이유가 다 한 문제예요. 이게 GMP잖아요. GMP가 뭐예요? 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GMP를 뭐라고 해? 그래서 앞에다가 K자 붙이죠. KGMP. 한국 GMP거든요. 한국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단일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안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투입이 잘 안 되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더 중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두어 번 매뉴얼들 다 교육시킨 다음에 한 3일째 정도 되면은 또 일주일째 정도 되면 다 알지? 이건 끝나잖아,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대충 해버리는 거고. 그럼 어제 벤치로 그냥 대충 일을 해버리고. 거짓말도 시키고 가끔. 온도 체크 안 하고 습도 체크 안 하고. 대충 어제 얼마큼 됐을 거야? 그냥 써버리기도 하고. 이거 다 기록에 남겨야 돼요. 시스템이 그 기록을 거짓말 못 시키게끔 조작 못 하게끔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양심적이어야 되고 어째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되게 인간적인 면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GMP예요. 누가 누굴 봐주고? GMP에서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해요. 우리나라 GMP 보면 매뉴얼이라든가 그 SOP라고 하는데 가령 품질 불량 났으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한 매뉴얼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SOP인데
지금은 이제 큰 회사는 다 갖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없었던 거야. 불났나면 뭐 그냥 눈 감고, 최근에 뭐 메리톡스도 그런 문제 생겼지만, 응? 다 거짓말 시키고 서류 조작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환자들은 모르니까 판매해버리고. 이게 문화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문화 좀 남아있는 거예요. 이 품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독성, 종류 많죠. 단해 반복, 생식, 유전, 항원성, 면역, 발암성, 국수독성, 국수내성, 흡입독성. 모든 약에 대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형별로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요. 국수독성 이건 뭐야? 연고제만 해야 되는 거지, 뭐, 이 경구제를 국수독성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신약은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양리도 역시 이거 비임상이거든요.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는 역시 다 해야 되고, 뭐 안정성은 뭐 기본적이고요. 안정성 실험 해보셨어요? 여기서 실험한 종류를 잘 몰라서 뭐 다 애쉬 가지고 막 만져보고 그래요, 여기서도요. 네. 큐시나 연구소 분석이나 이런 데서는 애쉬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은요. 근데 제네릭은 어때요? 이거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안전성하고 품질 요것만 해요. 원료에 대해서, 완제에 대해서 각각. 그리고 이거 하나도 안 하고. 그 돈이 다 진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카피약 진행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해외 다국적 회사들한테 되게 감사해야 돼요. 보세요.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개발했을 때, 이거를, 약을 개발하면, 우리 회사가, 이걸 법적으로 보호를 안 받, 특허 같은 걸 여기서 못 받아봐요. 누구나, 요거만 해가지고 허가받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허 검토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예요. 특허가 제대로, 어떤 회사가 제품 신약 개발했는데, 얘들이 보호 방법을 뭐를 갖고 보호를 하고 있는지 다 조사가 되거든요. 그럼 뭐 뒤에서 보겠지만 물질 특허로 딱 보호되고 있으면 그 물질 그대로 갖다 써야 되는 게 제네릭이잖아요. 물질로 보호받으면 어떻게? 무조건 침해잖아요. 갖다 쓰면은. 그러니까 그 보호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회피하거나 또는 뭐 그런 그 개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허가받으려고. 돈 드는 거 안 하고 허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다 그런 걸 해왔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건데요. 앞으로는 이거 품질 기본에다가 임상 뭐 1334, 2434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바꾼다든가 또는 제재를 바꾼다든가 뭐 등등 해서 임상을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자, 지금까지 본 게 그런 것 품질, 안전성, 유효성 다 해야 되는 게 신약을 하면 제네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만 하면 돼요. 안전성, 유효성 자료는 다 갖다 쓰면 되고. 왜? 예, 그렇죠. 그래서 요 원료하고 완제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실험을 다 하면 돼요. 먼저 그냥 이 DF에 등록한 자료 있잖아요. 이거는 원료 개발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원료를 국내에 자체 합산하는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왜?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수입해오거든요, 원료는. 제약회사 원료. 왜? 가격이 싸니까. 품질은 동등하니까. 그래서 국내 원료 합성 회사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자체 합성해서 뭐 국내 자기 완전 제품을 쓴다든가, 옛날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험 약관을 우대해줘 쓰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 없어졌어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좀 선진국인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수출하기 위해서, 거기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나 중국보다는 저희 쪽을 더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비싼 가격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좀 경쟁력 있는 것, 즉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지 않는 좀 힘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하는 이제 원료 합성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국내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UTF에 대해서 그 비밀 자료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처에도 곧바로 제출해요, 원료 합성 회사들이. 그리고 거기다 관련된 자료들 쭉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물리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기지법, 시험 성적, 표준품, 이런 거에 대해서 쭉, 그 공장이 이제 원료 공장, 해당되는 나라마다 원료 공장이 BGMP 받았는지, 아무 데서 만든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자료가 있으면 원료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는 거고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만 그 특허 검토를 다 해야 돼요. 물리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구조결정하는 자료, 이게 그 특허라는 게 물질에 대한 물질 특허도 있지만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특허도 있을 거잖아요. 제조 방법 특허도 있어요. 또 구조에 대한 관한 자료, 물질의 어떤 결정형이나 또 수화물이나 특정 염이나 이걸로 물질 특허가 또 잡힐 수도 있거든요. 특허사항 봐갖고. 그러니까 수입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원료에 대해서 보고 그걸 보호하고 있는 특허가 국내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있으면 그 원료 못 쓰는 거예요. 그 지피지기라고 특허사항 보고 거기에 따른 이런 자료들하고 비교를 해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저희가 자료 안 받고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개발해서 판매하다가 다 해수당해요. 해수 폐기당하는 거죠. 또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해야 되고요. 개발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고 허가받을 때 필요한 자료지만 결국은 또 특허적인 측면에서, 보호방법 측면에서는 이게 검토할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또 완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아까 원료 의약품에 관한 그 자료, 기지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원약 분량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부용지 같은 거요. 또 완제에 대한 제조 방법이 또 있어요. 원료에 대한 제조 방법도 있지만 완제에 대한 제조 방법도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제조냐에 따라서 이 제재가 다 틀려요. 가령 뭐 이거 과립을 만들 건지, 과립도 이게 건식 과립을 만들 건지, 또는 수식 과립을 만들 건지, 또 유동층 과립을 만들 건지에 따라서 용출도 달라지고, 또 뭐 안정성, 스테빌리티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제조 방법이 원제에 대한 제조 방법이 뭔지, 또 기술법에 관한 자료,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일단 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의약품 동등성과 관한 자료. 이게 다 품질 관련된 건데, 이거 동등성 시험이 있거든요, 이거요. 좀 이따 반대로 설명할게요. 또 완제 GMP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제출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의약품 동등성에 관한 자료. 보세요. 아까 제네릭 의약품은 품질만 동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품질이 뭐예요? 원료하고 완제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이런 것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하고 동일했어. 근데 인트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의약품 동등성 시험이에요. 의약품 동등성 시험 중에 뭐가 있어요? 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뒤에서 보는 여기 있고, 또 꼭 경부제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사제라든가, 주사제는 어떻게 돼요? 주사 놓으면 피 속에 100%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 약물의 특성인 어떤 그 생체 이용률,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굳이 생동성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또는 비교붕해 등 뭐 이렇게 생체 내외 시험을 말하는 건데, 특히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일단 경부제하고 요새 몇 가지 그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저만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생동성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발표가 최근에 있었어요. 아직은 뭐 시행은 안 됐지만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게 품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R&D 하라는 거고, 응? 쉽게 허가 안 내주겠다. 그래야만 국제 경쟁력 이런 게 생겨요. 여담이긴 한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수출 못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GMP의 품질 문제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특허적인 방법으로 또는 비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데,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품질 기준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 후진국은 그거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실사 만드는데 몇십억 투자해야 되고 몇백억 투자해야 되는데, 에이씨, 미국 수출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걸 왜 하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는 점점 강화될 거예요, 국내도요. 왜? 국내 시장에서 머무를 수 없으니까. 국내 시장에서만 먹고 못 사니까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그거 이제 세 가지 보고 그 동등성 시험이랑 하고, 그 중에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요거는 이게 생동성이라는 게 생물학적 동등성 준말이에요. 입증을 위하여 실시하는 생체 내 시험의 하나로 주성분이 전신 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에 대하여, 이게 경부제죠. 그러니까 경부제에 대해 주성분을 함유한 그 동일 투여 경로의 두 제제가 생체 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걸 입증하는 시험. 이해돼요?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80에서 12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조약 하면 뭐야? 오리지널 약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을 먹은 것과 내가 개발한 시험약하고 투여를 했을 때 오리지널 약 대비, 대조약 대비 80% 이상 125도 미만 이 범주 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 범죄가 되면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겠지라고 추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변동계수라고 있잖아요. 이게 나연성 여부예요. 나연성. 어떤 약은 흡수율이 그러니까 난용성이라는 게 잘 녹지 않는 약들 있잖아요. 얘들은 가령 1% 미만짜리도 있어요. 약 100mg 먹으면 자료 1mg 미만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들어갔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연성 약물들은 그 범주를 좀 밑에처럼 좀 넓혀줬어요. 합리적이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없다가 이제 몇 년 전에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 처음 요것만 고집했었거든. 80에서 125만. 근데 좀 범위를 넓혀준 거고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동성 시험 제외 대상.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쉽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사제. 주사제는 이 생동성 시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주사 맞으면 100%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 것도 비교용출 시험이라든가 뭐 등등 다른 방법을 해요. 또, 연고제. 연고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구수 투여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은 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생동성이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우, 최고 함량이 있는데 이게 생동성이 입증됐어요. 약은 한 개 약에 반드시 용량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100ml짜리가 있는데 10ml, 50ml, 100ml 이런 식으로 된 게 있어요. 25ml, 50ml, 100ml 이런 식으로 그냥 되는 게 약이 있는데 좀 비례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 경우에 100ml가 됐어. 생성성 통과했어. 그럼 50도 해야 되고 25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어떤 선형 소실 약물 동태라는 게 함량 비례해서 달라지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최고 용량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최고 용량과에서 비교용출 해가지고 동등 수준이면 그것들은 생동성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약물 함량이라든가 동일한데 부용제가 많이 달라지고 약물 크게 달라지고 그랬을 때는 같은 약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는 다 해야 돼요. 세개 용량 다. 그런 식으로 그 방법이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생동성 시험 하는 거고, 일부가 했으면 모든 용량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다만 케이스가 저런 약물 소실 형태에 나타나면은 면제받을 수 있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면 다 해야 돼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도 역시 돈 문제예요. 요새 이런 생성성 시험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요새 한 2, 3억 정도 될 거예요. 종류가 이제 생동성 시험도 허가받기 위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품질을 하는 자료, 생동성 시험 자료 있으면 된다 했는데, 생동성 시험 말고도, 서방제라는 게 있어요. 서방제 이름 들으면은 한국말인데 이해돼요? 쉽게 그냥 서서히 방출되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extended release 이런 식으로 ER이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XR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단순 PK, 즉 생물학적 동능성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 FE라고 해가지고 푸드 이펙트도 봐야 돼요. 그걸 카피하려면, 제네릭 만들려면. 그것도 2, 3억 들어가요.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 아니 뭐 카피하려면 그렇죠. 예. 그럼 제네릭 하나 개발할 때 그냥 외부 CRO 비용만 한 5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개발할 때 회사들은 되게 오늘 5억 떨어. 담당자도 그렇고요, 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건데, 이거 전에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것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 약세제도 변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저게 아직 입법화 안 됐어요. 이것들 한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요새 국회도 안 열리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래서 되지는 않았는데, 저렇게 하겠다고 정부 발표는 있었어요. 오늘 6월까지 시행 준비, 2023년부터 전면 금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은 기준이 안 바뀌었고요. 근데 시행은 될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네릭 하나 개발하는데 임상 비용만 3억에서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약회사들 중에서 회사들은 CMO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CMO? 뭐예요? 네, 우수탁 대항해주는 건데 개발 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한 개 회사에서 그러니까 큰 회사들이 이제 큰 회사라고 보면 뭐 사업 모델을 CMO 사업 모델을 가져가는 거죠. 공정을 좀 확장해서 크게 된 다음에 내가 개발해서 생동도 내가 하고 개발을 내가 혼자 다 한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동일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일 의약품이니까 품질 동일하잖아요. 다른 회사들한테는 수탁 받는 거예요. 수탁 받아갖고 자기 제조해서 납품하는 거죠. 이때 저렇게 공동생동이라고 했잖아요. 수탁 주는 회사들은 생동을 안 해도 됐어요. 허가서만 써주면 됐어요. 그럼 다 허가 내줬어요. 그럼 CMO 회사가 먼저 개발을 한 다음에 쫙 뿌리면 생동 하나가 한 번 해가지고 3에서 5 든 다음에 10개 회사한테 납품할 수가 있잖아요. 또 20개도 납품돼요. 콜만한 회사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회사예요. 요새 그거 따라해서 공장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탁 안 해주는 회사가 없어요, 다. 먼저 스피디하게만 개발하면 되니까. 근데 이 문구 그대로 제네릭을 이제 공동생동 제한하겠다. 얼마로? 1 플러스 3으로. 생동성 시험 한 번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3개까지만 의수탁 해줄 수 있게끔 하겠다. 얘기해요. 네 번째 의수탁은 안 된다. 생동 다시 또 해야 돼, 그 회사는요. 또 별개 생동해가지고 또 3개 회사 모집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개 회사를 10개 모집하려면 생동을 3개, 4개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만 했으면 됐는데. 그럼 생동비 얼마 들어? 쉽게 그냥 20억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한하겠다는 거고요. 저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3년간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4년차부터는 어떻게 된다? 아예 인정 안 해준다. 루스탁 하려면 회사마다 다 생동해라. 플러스 하면 공짜로 했었잖아요. 3년간은 해주겠다는 거지. 예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그 세 개 회사마저도 3년 뒤부터는 인정 안 해준다. 대신에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보험료가를 15%씩 까겠다. 그러니까 생동 안 하고 팔려면 보험료가를 15%를 깐 가격으로 팔아라. 라고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어요. 내년부터 1+3 적용, 대신 이것도 2023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회사마다, 제품마다 무조건 다 생동하라는 얘기예요. 회사마다 제품 개발할 때마다 3에서 5억 정도 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근데 허가권은 허가권은 어디에 있어요? 어느 관청에 있어요? 허가권은? 아시겠죠? 근데 보험료가에 대한 거가 또 남았죠, 그러면. 보험료가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보험료가 권한은 복지부에 있어요. 복지부 내에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있죠? 거기서 보험료가를 줘요. 그 심평원에서는 처방마다 이게 줄 건지 말 건지 결정 또 하고요. 다 복지부 산하기관들이에요. 그냥 복지부에서 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여기 있잖아요. 1차하고 2차 나와서 1차는 언제? 1+3으로 하고요. 그 3년 뒤에 2차로 나와서 생동 허여를 전면 금지한다. 생동 허여 안 되고 직접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하나가 더 발표났어요. 이거 복지부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오리지널 약이 약값이 100% 지금 100원이면은 기본적으로 카피한 약은 53.5% 약값을 받아요. 그 이하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최대 약값이 53원이란 얘기예요. 53.5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제도거든요, 저게. 거기에 자체 생동했을 때만 주는 거고, 이거 자체 생동이 아니라 아까 2023년도부터 죠. 그때부터는 자체 생동 안 하면 15% 까겠다는 거예요. 약값을. 근데 그 15% 까면 되지 뭐. 그죠? 15% 얼마라고? 15원 까는 거잖아. 15원. 그죠? 근데 제약회사들이 그 15원 깔 것 같아요? 15원 까면 15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결과적으로는 제약회사가 영업을 못해요. 15% 줄이면. 요새 큰 회사들은 의약품도 이제 연구개발, 생산, 영업 마케팅 다 있잖아요. 큰 회사들은요. 작은 회사들은요, 요새 영업부가 별로 없어요. 영업은 어디한테 맡기냐면 CSO라는 데 맡겨요. CSO가 뭔지 아세요? CM은 아까 알았고, CSO가 뭐예요? 세즈예요, 세즈. 세즈만 컨트랙트. 계약에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을 회사 내에 안 두고, 그 영업사원들은 옛날에 회사 소속돼갖고 회사 또 월급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지역 같은 담당하고 있으면 그 회사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 친한 사람들한테 어쨌든 얘 써달라고 하고 영업 뭐 하는 거죠. 근데 회사 소속 안 돼 있으니까 자기한테 좋은 조건 주는 회사 약을 의사들한테 소개해갖고 파는 거죠.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팔아요. 한 푼 더 이런 일 더 남는 걸 파는 거죠. 그 영업 비용은 어떻게? 다 의사들하고 뭐 술 먹고 골프 치고 뭐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약값이 100원이면
이거 100원이라고, 제네릭을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 CSO한테 약을 얼마 정도 공부한 줄 아세요? CSO가 한 50%는 가져가요. 제약회사가 그럼 나머지 50% 남잖아요. 그래도 많이 남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 직접 영업하면 50원은 원래 판관비를 쓰거든. 영업사원 유지 비용도 있지만 판관비 비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 비용을 제약회사 내에 영업사원 안 두고 외부에다 두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CS가 10원이라도 더 이익을 더 주면 CS한테 영업을 안 해요. 그러면 그 15원을 누가 예상을 봐야 돼요? 제약회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약회사가 마진이 얼마 되느냐? 50원, 나머지가 50원 남았잖아요. 그럼 35원이 남는 거잖아, 나한테. 거기에 들어간 게 이제 원료에 대한 거, 원료 원가 들어가죠. 그죠? 또 근로자, 인건비 들어가죠. 등등 하면 회사에 남는 게 없어요. 빈익빈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고. 그 10원이라는 게 엄청난 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우는 힘드는 거고요. 이것도 다음에서 보면은 요 라인 보시면 아시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전력 개발에서 53.5원을 받았어요, 약값을. 보험약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20개 회사까지만 이 약값을 주고 21번째에 들어오는 회사는 여기서 15%를 또 까겠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20개 회사까지만 먹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개발을 지금보다 더 빨리 해야 되고, 제대로 검토해서 특허 문제, 침해 문제 없게끔 해서, 제대로 생존까지 다 해서, 제대로 개발을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20대 못 들면, 도태된다. 정부에서 왜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요? 지금까지 점원적 회사들이 안 하는데 안 해왔거든요. 다 위스타가 맡겼어요, 지금까지 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허가를 받았잖아요. 생돈도 안 하고, 아까 위스타 주면 되니까. 그쵸? 그 영업만 했잖아요. 영업도 CS와 영업을 시키네? 회사에서 품질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앞으로는 맡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연구하라는 얘기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은 20개 안에 드는 회사가 아까 보험약관은 53.5% 제대로 나오면 53.5% 최대라고 했잖아요. 회사가 근데 그 범주 내에서 결정하면 돼요. 꼭 53.5원 안 받아도 돼요. 나는 한 50원만 받을래. 어떤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20번째 약 안에서. 그럼 그 최저약가의 15%를 까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얘기는 최저약가가 20번째 안에 드는 제네릭 약가가 최저가가 38.6%면 여기에 15% 깐다는 얘기예요. 저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아마 이 정도로 알박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경쟁력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들은 그보다 15%를 적게 받으니까 마케팅을 못 할 거잖아요. 그 이하 가격으로는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저게 알박기라고 이제 우리가 업계에서 표현을 하는데, 보험약가 갖고 알박기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계속 앞으로. 하면요, 지금 다 최근기사잖아요. 그죠? 7월달 최근기사인데,
식약처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지금부터 개발되는 약들이죠. 그죠? 지금부터 개발되는 약을 적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약들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약들은 아까 공동성동해가지고 한디에비스탁 CMO 회사에서 10개, 20개 공급했던 회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받던 회사들은 어떻게 돼요? 저 보험료가 유지하려면 자기들도 생동해야 돼요. 그죠? 제품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올려야 되는 거니까, 있고, 생동해야 돼요. 그래야 보험료가를 53.5원을 유지할 거네요. 지금 받은 가격을 유지할 거잖아요. 생동하려고 막 생동성 시험 계획을 제출했어요. 웬걸? 시가처에서 발표한 게 가령 10개 회사가 있었어요. 그동안 스탁해서 생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 생동 하나 한 거잖아요. 오리지널사가, 아니, 제조회사가. 나머지 9개를 더 해야 되잖아. 그 9개 회사 중에 9번을 생동해야만 그 9개 회사들도 이 보험료가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패를 했어, 만약, 가령. 시가처 입장에서는 어때요? 품질 측면에서 보세요, 품질 측면에서. 동일 공장에서 동일 기시법, 동일 원약 분량에서 동일 방법으로 생산했는데 생동 실패했네? 이야기 제대로 된 이야기예요? 품질에서 의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시가처가 이번에 발표한 게 다 할수팩해야겠다 발표했어요. 나머지 8개 회사는 생동 다 성공했고 한 회사 내가 실패했는데 성공 다 했다 하더라도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약품이기 때문에 전체를 할수팩해야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불화해서 어떻게 생동을 하겠어요? 기존에 허가 받았던 약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제약계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시가처에서는 한번 제가 볼게라고 지금 한 발 물러선 상태이긴 한데 아직 확정적인 발표는 안 났어요. 근데 뭐 시가처에서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생동성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 대주약이 오리지널 약이잖아요. 오리지널 약을 먹어도 사람마다 이 흡수율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남녀 간의 차이가 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동성 시험 할 때 저거는 그 건강한 성인 남자 중에서 20대만 해요. 죄송한데 여성들은 생동성 시험 안 해요. 피험자로 뽑지를 않아요. 선체들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남자들만 하는 거고, 그래야만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요. 근데 이게 오리지널 갖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실험을 무모한 거잖아요. 또 나 때문에 그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까 9개 회사 중에서 1개 회사만 실패해도 나도 피해를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체 생산을 다 돌려라. 부스터 주지 마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럼 회사마다 앞으로 그러면 공장이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우스탁 받던 회사들은 힘들어질 거고. 이게 업계 변화라는 거예요. 잘 캐치하세요. 그런 것들은요. 자체 회사가 커질 건데,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게끔 하는 게 그 제들 변화인데요. 이것도 한계가 있죠. 왜? 지금까지 맡겼을 때는 1년에 한 15톤을 파는 것들 다 맡겨놓고 팔았거든요. 왜? 허가 비용 하나도 안 들었잖아요. R&D 안 했으니까. 생동성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자체 생산 돌리는 순간 생동해야 되죠. 개발 비용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동안 팔았는데 10억밖에 못 팔았어. 10억에 그럼 순수익이 얼마 될까요? 잘해야 10%? 그럼 1억이잖아. 그럼 생동성 비용 얼마야? 3에서 5억 돈 나겠잖아요. 5년 지나야 잘해야 그 순익구조가 이익으로 돌아서잖아요. 아마 대부분 자체 생동으로 돌리지 않고 그런 거는 약가 다운시켜갖고 그냥 15% 다운된 약가를 갖고 팔든지 또는 드롭시켜버릴 거예요. 자연스럽게.
품목을 줄이는 거죠. 쓸데없는 작은 약들은 이제 안 팔겠다 식으로. 회사 규모는 그만큼 작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외환특수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새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게 뭐 그래서 제재 변경을 통해서 돌파하고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야, 그럼 똑같은 동일한 약이 아니면 되잖아. 그럼 부영제에서 조금 바꿔가지고 원약 분량을 선동하면은 그게 다른 회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9개사 중에서 각각 9개사를 부영제 조금씩만 달리하면 원약 분량이 달라지니까 동일한 약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업계에서는 짠물을 계속 굴리는 거예요. 우리 직접 생산 검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가 다운된 거 받아야 될 거냐? 아니면 한 50억 팔고 있어. 이거 당연히 직접 생산하는 게 낫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5억 투자해도 뭐 1, 2년이면 다 뽑으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은 아마 자체 생산 돌릴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진짜 요새 이런 눈치 경쟁이 되게 많아요. 저게 아직 시사처에서 100% 확정돼서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시사처 결정하기 쉽지 않은, 번복하기 쉽지 않은 게, 동일공정 동일 프로세스의 동일 제품인데 하나는 실패했잖아. 그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품질이 좋은 거야, 그럼?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사처도 아마 물러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국내 회사들 대부분이 전략 중심 회사이기 때문에 여파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나머지 계란신약. 이거는 말 그대로 자료제출의약품 이런 게 있어요. 자료제출이라는 거는 임상자료예요. 정확하게 임상자료 제출의약품인데 유용성에 있어서 기허가된 약과에 비해서 계란되거나 어떤 의학기술에 있어서 진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계란신약이라고 전형하고요. 이거는 보시면 국내에 일단 기허가가 다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유성분의 종류나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이것도 다 특허 피하고 뭐 이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런 방법 나오는 건데, 힘들어. 구본준이 누구예요? 읽어봐요. 가본부터.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의료 성분의 종류수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의 약품. 먼저 설명할게요. 의료 성분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거는 대부분이 연명경 의약품이나 또는 이성제체 의약품인 경우가 많아요. 또는 뭐 수화물을 변경시킨다든가, 특허가 오리지널 회사가 물질 특허를 냈는데 염특허만 냈네? 특정 염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네? 다 화학은 배우셨죠? 염은 뭐예요? 모체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용해도 같은 거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이온 결합이잖아요. 신물질들이라고 한 것들은 다 공유 결합이에요. 깨지기 쉽지 않는 거, 분해가 잘 안 되는 거. 근데 이온 결합은 뭐야? 몸속에만 들어가면 다 떨어져 나갈거려. 그죠? 근데 특허가 특정 연료만 딱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야 염산염, 뭐야 황산염. 그러면 특허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럼 염산염이 아니라 황산염을 한번 개발해볼까? 아니면 말렌산을 한번 개발해볼까? 다이어트릭 액시드를 한번 개발해볼까? 특허만 합하면 되니까.
대신에 연평균했을 때 안정성이라든가 다 달라져요. 진짜 연구가 또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 또 배합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주성분의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요. 가령 복합제 같은 경우 주성분에 A 하나를 쓰는데 이걸 또 다른 주성분 넣어서 플러스 B로 A 플러스 B의 복합제를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먼저 나번 읽어보세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 성분은 동일하나 투여 경로가 다른 전문 의약품. 뭘 것 같아요? 시옷 같은데. 응? 안 들려요? 쉽게 그냥 주사제를 경구제로 만드는 거예요. 주사제는 생체 이온율이 얼마예요? 100%잖아요. 그래, 곧바로 필수로 들어가니까. 근데 물질마다 성질이 틀리니까, 성질률이 다르니까, 가령 50%인 경우는 이걸 경구제로 쓰게 되면 2배로 증량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존의 주사제보다. 그래야 동일한 양이 들어갈 거잖아요. 피 속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투여 경로를 달리하는 경우. 주사제 사람들이 싫어해요. 맞는 거. 마케팅을 위해서는 경구제가 더 낫겠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이 동양 사람들은 먹는 거 선호합니다. 그리고 답은 또 읽어보세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 성분이 투여 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를 추가하는 전문 의약품. 이거는 그 효능효과 추가한 경우 적응증을 달리하는 거예요. 고혈압 치료제를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미 허가된 신약과 동일한 유효 성분의 새로운 연구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처음 허가된 전문 의약품. 죄송합니다. 가번하고 유효 성분 종류가 틀린 게 뭐지? 모르겠어요. 난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 이런 거 보고 계량시하게 해요. 마번. 유효 성분 및 투여 경로는 동일하나 제재 개선을 통해 제형 함량 또는 용법 용량이 다른 전문 의약품.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서 특허되는 게 있는데, 기존에 50ml 먹는 거를 저희가 25ml 먹는 거로 좀 개선했거든요. 이러면 뭐가 좋아요? 부작용 감소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전체 사이즈도 작아지고요. 등등의 효과가 있어서 마케팅한테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율법 용량이 달라지는 거, 이게 서방제 같은 거를 이런 경우를 해요. 기존에 일일 3회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먹던 거를 아침에 한 번만 먹으면 될 수 있게끔 PK를 조절하는 거죠. 제형 설계를 통해서. 근데 공이 여기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다 그렇죠.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가? 배합 비율, 투여 경로, 다 효능 효과 다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진 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안전성, 유효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성도 봐야 되고 또 임상도 해야 되고요. 그 개발 비용이 엄청 더 들어가요. 가령 이게 제네릭이 3억에서 5억이었으면 계량신약은 한 30억에서 100억 사이가 들어가요. 케이스가 좀 달라지는데, 그리고 비임상에서도 아까 신약은 엄청 많았죠. 그죠? 종류가. 근데 이 계량신약은 단해, 반복, 독성 또는 그러니까 서방제 같은 경우 효력시험 이런 정도만 하면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기존에 알려진 거니까.
기존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거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만 해요. 근데 그것도 한 비임상 비용도 한 4억 들어가요. 4억 들어가고 또 배합비를 달아주는 이런 경우는 보통 임상 1상, 3상을 해요. 이 배합비를 달아주는 건 딱 복합돼야겠죠. 이 경우에는 또 DDI라 해갖고 두 가지 성분 간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일상에서.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A를 먹었을 때 이게 흡수율이 한 50%였는데 B하고 같이 먹으니까 이 52%, 한 70% 정도로 흡수율이 높아지네? B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걸 양분 상호작용을 일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호작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함량 조절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임상 2상도 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없으면 임상 2상 안 하고 곧바로 3상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달라져요. 또 투여 경로가 다른 거 이것도 역시 몸속에 들어간 양이 다 같은지 틀린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상 해야 되고요. 또 3상은 기본적으로 다 대부분은 비임상에서 단회 반복 정도 하고 1상, 3상 또는 2상, 3상 이런 식으로 해요. 1, 2, 3상 전체를 하진 않아요. 그게 계량 시장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피험자 숫자가 달라지긴 하는데 한 3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 회사 사실 사업 모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모집해서 해요. 아이디어하고 아이디어 내서 제재하고 한 다음에 회사를 5개든 10개든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임상 비용을 n분의 1로 내게끔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요거 라번 유일하게 효능 효과 요거는 비임상하고 임상 2상, 3상만 해요. 1상 필요 없어요. 적응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라번은 새로운 염 이성체는 요건 임상 1상으로 끝내요. 3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보험약과라든가 나중에 아까 2+3 있죠. 2+3 또는 2024년부터는 한예사만 주는 거 성동 유일하게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라번. 새로운 염 이성체 의약품은 그 규제를 받아요. 한예사 하나가 임상 하나 해가지고 10개에서 모집하고 그게 안 되고 요 연명경이나 이성체는 단독 회사가 직접 다 해야 돼요. 나머지 이거는 상관없고요. 이거는 1상, 3상, 비임상, 1상, 3상 이렇게 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점점 R&D를 해야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회사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란 말이에요. 오리지널 회사보다도 마케팅이 더 자대하게끔 개발한 거기 때문에 수출도 가능하고요. 국내에 한정돼서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신약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신약 가격이 전 단계로서는 괜찮은 전략이 돼요.